안녕하세요. 폴 리케르의 생애와 사상을 발표하게 된 프랑스학과 18학번 김한희입니다. 발표는 폴 리케르의 생애 먼저 발표하고 폴 리케르의 사상인 해석학을 두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폴 리케르는 1913년 2월 27일생으로 프랑스 남동부 발랑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2살 때 부모가 사망하여 브루타뉴 렌느시로 이주하였고 거기서 쭉 살면서 대학까지 졸업했습니다. 그는 1935년에 파리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였고 유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로 알려진 가브리엘 마르셀에게 철학과 신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다가 독일군에 잡혀 스위스에서 5년간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폴 리케르는 수용소에서 에드문트 후설의 현상학을 알게 돼 큰 영향을 받았고 그 뒤 독일 철학을 깊이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당시 에드문트 후설의 저서들을 탐독한 것이 계기가 되어 후설 연구가로도 알려졌습니다. 그는 1950년 후설의 현상학의 이념들을 프랑스어로 번역하여 프랑스에 소개하였는데요. 여기서 그는 현상학을 통하여 인간 존재의 유한성을 밝히고 그러한 유한성으로 초월적 존재인 신을 해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1948년에서 1956년까지 스트라스부르 대학, 1956년부터는 파리 대학에서 철학 교수로 재직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의지적인 것과 비의지적인 것에서 의지에 관한 현상학적 기술을, 유한성과 제약 가능성에서 종교적인 상징에 대한 해석학을, 해석에 대하여에서 정신분석학적 상징에 관한 해석학을 개진하는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였습니다. 1966년 그리스도교 좌파 지식인으로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낭트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1968년 학생혁명이 좌절되자 급진적인 학생들과 지식인들로부터 외면당하여 1970년에 해임되었습니다. 이 낭트 대학은 1968년에 이른바 5월혁명의 발화점이 되었던 곳입니다. 그 이후 시카고 대학과 파리 대학을 중심으로 강의와 저술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몰두해온 해석학의 철학적인 주제도 상징에서 텍스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는 상징 언어에 대한 해석의 폭이 너무 좁다고 여겨 텍스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간 존재를 이해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로 1975년에 살아있는 메타포, 1983, 84, 85년에 연속으로 시간과 이야기 1, 2, 3권을 펴냈습니다. 1990년에는 타자로서의 자기 자신, 1992년에는 대표 논문을 모은 강좌를 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5월 20일 프랑스 자택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폴 리페르는 실존 철학, 현상학, 해석학, 정신분석학, 정치철학, 윤리학 등 다양한 방면에서 서양의 여러 철학 전통을 두루 아울렀다고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다음으로 폴 리케르의 사상 해석학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해석학의 주제가 상징에서 텍스트로 바뀌기 때문에 텍스트 분석 전인 해석에 대하여를 중점으로 나누어 먼저 해석에 대하여까지의 해석학을 살펴보고 다음에 텍스트 분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 리케르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후설의 현상학을 알아야 합니다. 후설은 현상학에 대해 선험적 환원을 거쳐서 얻어진 순수의식을 그 본질적 면에서 연구하는 것, 즉 현상을 그 자체로만 바라보며 그 이면의 진실은 배제하는 방법론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현상이 현재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상학 안에서 의식의 지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대상은 내 의식의 관심에 따라 의식의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무가 생물학자에게는 연구를 위한 표본으로, 예술가에게는 작품을 위한 모델로, 종교인에게는 성스러움의 현현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대상이 나에게 서로 다른 의미로서, 서로 다른 뜻으로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후설의 현상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폴 리케르는 이에 대해서도 차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의지의 현상학에서 보여집니다. 의지의 현상학은 사유에 뿌리박고 있는 자아의 신체성과 그것이 가지는 비의지적이고 불투명한 특성을 강조하였고, 자아의 의지성이 단지 지향성이 아니라 작용하는 행위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지적인 자아와 그것의 영향이 나타나는 영역 사이에는 균열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 영역은 이제 지향성의 사고만으로 환원될 수 없는 자율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제 현상학은 전혀 새로운 세계에 대한 발견이 아니라 오직 의미에 의해서 내게 된 해석학적 세계의 발견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아의 의식과 대상 사이의 균열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인식하기 위해서 반드시 둘을 매개하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리케르는 그러한 매개 중의 하나로서 상징에 대한 해석에 연구를 집중했습니다. 상징이란 1차적인 의미가 흘러넘쳐 2차적인 의미를 만들어낸 이중적인 의미 표현입니다. 따라서 문자적인 의미 뒤편에서 감추어진 의미를 발견해내는 것이 해석이 추구하는 바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상징을 풀어내는 작업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해석할 때 나는 내 이해 지평과 다른 사람의 지평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더 큰 지평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나 자신의 이해 지평을 확장시키는 일이 되며 궁극적으로는 자기 이해와 맞닿아 있습니다. 즉, 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 자신을 더 이해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뿐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하는 데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직접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내 삶을 표현한 다른 상징들을 경유하여서 자기 이해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주 상징, 꿈의 상징, 시의 상징을 통해 삶이 표현되면 상징의 뜻은 1차적인 의미로부터 넘쳐 흘러서 보다 충만한 이해의 가능성을 지니게 됩니다. 그 상징들은 나에게서 출현하게 되었지만 내가 아는 나 자신보다 더 많은 뜻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은 이 상징을 해석함으로써 나 자신에 대한 이해 지평을 넓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고정된 내용을 지닌 것이 아니라 나를 표현한 상징들에 대한 끊임없는 해석을 통해 나를 더욱더 이해해 나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리케르는 데카르트의 코기토에 반대합니다. 데카르트의 코기토는 내가 나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직접 이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리케르가 보기에 그렇게 이해된 코기토는 설령 확고하다 하더라도 매우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코기토는 내가 생각한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해주는 바가 없습니다. 더욱이 내가 나에 대해 확실하게 의식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허위일 수 있는 가능성 앞에서 코기토는 너무나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해하는 작업에는 허위에 대한 비판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지만 코기토와 같은 직접적 확실성에 의존해서는 이와 같은 작업을 진행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비판을 통해서 리케르는 직접적 확실성이 아니라 삶의 표현물, 매개물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해석에 대하여에서는
정신분석학적 상징에 관한 해석학을 개진하며 프로이트를 재해석합니다. 즉, 정신분석학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은 해석하는 주체의 의식이 잠재된 무의식의 왜곡된 표현일 수 없음을 폭로함으로써 현상학적 시도의 전제였던 의식의 순수성 자체를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폴 리페르는 왜곡된 무의식의 상처나 욕망들을 밖으로 드러내어 환자를 치료하려는 정신분석학이 해석학적 순환 또는 해석학적 나선을 통해서 진리를 향해 열려 있으면서 단계적으로 참다운 의미를 찾아가려는 리케르의 해석학적 사유 방식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정신분석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의식의 심층에서 의식화되기를 거부하는 무시간적인 무의식을 드러냄으로써 본래의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을 주체 고고학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 대하여 리케르는 먼저 의심의 해석학을 통해서 프로이트, 마르크스, 니체 등에 의해서 제기된 인간의 허위의식의 우상을 파괴하고 주체의식의 순수성과 이해에 대한 직접성을 거부함으로써 우리 문화의 진정한 상징을 말하기 위한 터전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리케르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 관찰과학이 아니라 욕망의 해석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텍스트 분석입니다. 앞에 언급했듯이 그는 상징 언어에 대한 해석의 폭이 너무 좁다고 여겨 텍스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인간 존재를 이해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는 텍스트 분석을 위해 구조주의를 수용하려고 했는데요. 구조주의는 저자와 독자와의 관계를 오직 텍스트의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만남으로만 한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텍스트가 말하고 있는 그대로가 사실 진리이며 무엇인가를 첨가, 삭제할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폴 리케르의 해석학과 충돌하게 되는데요. 그의 비판의 요점은 구조주의가 언어를 공시적인 체계 또는 구조로 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새로운 의미의 발생을 해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언어 외적인 사태와 대상 역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 물음이 배제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의 주장에 대해 리케르는 언어는 공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통시적인 측면도 갖고 있으며 발화자의 의미와 발화의미 간의 긴장관계 속에서 언어의 지시적 기능과 새로운 의미 창조 현상이 해명될 수 있다는 비판을 전개하면서 자신의 독창적인 담화의 의미론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이해는 결국 인간의 자기 이해의 반영일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야기는 인간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개입니다. 이야기의 반복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본래적인 가능성을 향한 실존적인 기획을 시도합니다. 이야기 속에는 자신의 삶 속에서 만나는 것보다도 더욱더 많은 행위의 질서, 곧 인간과 세계를 열어주는 목적과 동기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텍스트 해석학은 인간 자신에 대한 해석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폴 리케르의 생애와 주요 사상인 해석학을 알아보았습니다. 해석학의 중요 지점으로 시작인 현상학부터 상징, 자기이해, 정신분석학, 의심의 해석학, 텍스트 분석까지 나누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참고문헌입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